지금부터는 유시민 이야기 가봅니다.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재명을 아프게 조졌던 유시민. 제가 YTN 나가서 이 말했어요. 유시민 보고 저 반성했다. 내가 유시민만큼 이재명을 아프게 때려본 적 있나? 반성이 되더라 했는데 전당대회에서 김민석이 이기고 잠잠해질 줄 알았더니 웬걸 유튜브에 돌아와서 이재명 오만하다.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 보인다. 지지율 좀 있으면 3자 나온다. 진짜 30%대 지지율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부 망할 거다. 악담의 수위가 더 세졌습니다. 조원진 대표님 이거 어떤 심리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뭐 제가 유시민을 응원하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네. 유시민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이제 절대 권력의 이 오만함에 대한 유시민의 얘기예요. 그리고 뭐 그런 경우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이 봤는데 너 왜 자꾸 그래 가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유시민은 그냥 뭐 이제 이재명하고 대강선 끝차. 왜 결국은 다음 총선 전에 이재명은 외톨이가 되고 권력 내임등이 올 텐데 우리가 빨리 바꿔주는 게 옳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유시민의 이제 착각이라 하는 것은 그러려면은 실질적으로 좌파 전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반성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다 잘했는데 이재명만 못하고 있다.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소위 이재명 말 한마디에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위에 있다.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악법이라 한 악법을 다 만들어내고 이재명 절대 권력을 다 사수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권력 나눠먹기에서 좀 소외됐다 해서 유시민이나 그 유시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금 뭐 난도질 하다시피 깐다. 뭐 까는 건 좋은데 자기 반성부터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사님께서는 유시민의 이 같은 발언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우선 유시민이는 이재명이를 알로 봐요.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운동권 경력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은 개보에도 못 낀다 이거죠. 족보가 없다. 그렇죠. 안 보이지 줄 세우면. 예. 그러니까 알로 보는 게 있어요. 이 유시민이는 김민석이도 알로 보는 거예요. 뭐 한참 새까만 후배인데.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나 김민석이나. 그러니까 뭐 이재명 밑에서 뭐 한다는 뭐 강훈식이니 뭐니 하는 자들도 다 이주민이가 보기엔 다 알로 보는 거예요. 알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겁을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러면은 막 겁부터 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더불어민주당에 배지 달고서 다니면서 골프 치는 사람들. 유시민은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뒷골목에서 1년 선배면 사회에 나가서 한 40년 있다 만나도 갑자기 쫄잖아. 그런 게 있죠. 네? 네. 무서운 선배가 나타나면. 네.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걔네들은 운동권 개보가 가장 네. 중요하니까. 네. 아니, 지금 좌파, 종북주사파들 사이에서 유시민이한테 야, 시민아 라고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야, 이해찬이가 죽은 이후로. 그러니까 유시민이가 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조원진 대표께서 이미 이제 말씀하셨는데 유시민이는 고치고도 종북수사파 전체의 입장에서 뭘 풀어나가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는 지 문제 해결이 우선 급하잖아요. 재지우고 막 공소 취소하고 이것에 딱 몰입돼 있으니까 이 보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유시민이는 전체를 보니까 어쨌든 상대적으로 좌파들이 들을 만한 얘기를 해. 이재명이는 오로지 지 문제 푸는데 지금 몰입돼 있으니까 좌파들까지도 이재명이가 왜 저러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현격한 차이가 유시민의 말을 힘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시민이가 저렇게 한다고 해서 이재명이가 야, 유시민, 나랑 맞짱 떠보자. 이렇게 한 적 보셨어요? 아무 말을 안 해요. 아무 말도 못 한다니까. 그냥 대응을 못 해요. 김민석이가 그렇게 한번 맞짱 뜨자고 한 적이 있냐고요. 없다니까. 지금 구도는 그런 구도다는 말. 그런데
그러면 유시민을 필두로 한 이 김어준 세력들, 과거의 구친문 세력들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청래가 졌어도 최고위원 3명 넣었으니까 다음 총선까지 판을 흔들어서 자기들이 당권을 먹고 총선 공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대표님?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이재명하고 제일 먼저 분리각을 설 사람이 김민석이다. 오히려. 네. 왜냐하면 김민석이 당대표인데 당 공천권을 행사를 해야지 자기의 미래 권력도 보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지율이 30% 초반대까지 떨어지는 이재명을 끌고 같이 간다. 정치는 그래 한 적을, 특히 좌파들은 그래 한 적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죠. 그냥 팽개 치거든요. 시기만 남아있다. 그러면 유시민이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청래 쫄지 마. 결국은 이재명 외톨이 되고 김민석은 이재명을 버리는 상황이 올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재명을 그렇게 비판하지만은 우리하고 이재명하고 손잡을 가능성도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아하, 결국은 김민석의 미래 권력에 대한 욕심이 총선 전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공천권을 이재명이가 자기 공천권을 지난번식으로 휘두른다? 안 된다고요. 그러면은 김민석 사람으로 갈 거다 이런 생각이고 총선을 지면은 김민석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의 모든 정치적 사활을 걸기 위해서는 이 내년 8월 1년 후의 상황, 선거 8개월, 6개월 후의 상황들이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방송 전에 이재명이 지지율이 30% 초반으로 떨어지고 오늘 어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높아요. 에브리 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높아요. 그런데 10% 이상이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높다. 민주당보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그냥 선거 치를까? 저는 안 치른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좌파들은 구성을 해요. 근데 그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이제 선고가 끝나는 시점하고 비슷해요. 그러면은 저놈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이게 되게 저는 지금 고민이에요. 저놈들이 10% 이상 차이는 우리는 계속 여론조사 좀 옹해가지고 지지율 낮추자. 그 이재명 독재에 대한 생각을 그냥 완전히 말살시켜 버리자. 이런 연임의 생각도 없애자 이랬는데 내년 선거 6개월 그렇게 10월 달쯤에 가서 저들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10% 이상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지지율이. 네. 이재명은 30% 초로 떨어지고. 그런데 총선을 그냥 치른다? 그렇지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헌재에다가 누가 소를 걸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게 갈 가능성이 지지율이 그렇게 떨어지면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랬을 때 이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이런 상황들을 빨리 종결하지 않고 이걸 질질질 끌고 가면은 그때 되면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된다. 그때 이제 소위 지금 한동훈이나 이런 쪽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니까 빨리 정리를 좀 해달라. 이게 눈에 대강 보이는데, 우리는 한 올 말쯤 돼가 30% 더 가지 않겠나 이랬는데.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 지금부터 팍 떨어져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할 때가 됐다. 이런 그래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북 주사파들이 총선, 대선까지는 아마 생각을 못 할 거고, 우선 급한 대로 이제 2년도 안 남았으니까 총선이, 이제 총선 준비를 할 때,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럴 텐데, 하나가 뭐냐면, 국민의힘의 내각제론자들을 잘 꼬셔가지고 이재명이랑 골프 친 사람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어쨌든 4년 연임이건 내각제건 이원집행구제건 어쨌든 이 개헌을 하면서 판을 흔들어 버리는 그리고 그 정계 개편까지 가버리는 그러면 이제 지금의 이 구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니까 이거나 아니면 내란몰이를 더 세게 하는 거예요. 내란몰이를 세게 해갖고서 그 내란몰이의 맨 끝에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딱 규정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해산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 종합특검이
어제 180일 동안의 수사 기간이 끝나갖고서 이제 마무리 기자회견을 하면서 종합특검이라는 자가 이제 시작이다 이랬잖아요. 아 그리고 내라는 다음번엔 성공할 수 있다. 뭐 어. 대도 않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제 시작이다.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내란몰이를 끝까지 하여튼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재명이한테도 있고, 그 종북주사파들한테도 있고 있어요. 동시에, 근데 이게 내란몰이를 백날 해봤자 잘 안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내란 세력이야라고 손가락질을 하게 만드는 것이 저 종북주사파들의 목표였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란몰이가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야합이라도 해서 좀 판을 바꿔볼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계속 앞으로도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내부의 그 갈등이 이재명 때하고는 양상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저게 일종의 절대 권력이었어요. 전당대회 대표할 때 80% 이상 득표를 해가지고 대표 연임했잖아요. 그래서 그 힘으로 비명학살하고 반명학살하고 해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거의 비슷해. 그러니 김민석이가 정청래를 어떻게 학살을 해요? 정청래가 돼도 김민석이를 학살하기 어려웠겠지만 그러면 이 자들은 어쨌든 매우 불편한 상황에서 동거 갈 수밖에 없다. 그 2년 전처럼 압도적인 절대 권력을 가지고서 다 학살을 해버리고 나면 더불어민주당은 단일 대우가 되는데 이 김민석이하고 정청래가 사실은 이재명이 뒤에 있는 김민석이에요. 해서 불편한 동거에 들어가면 사사건건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이게 총선을 향해 가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제일 큰 우한덩어리일 거예요. 야합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내란몰이도 시원찮고 뭔가 단일 대우도 잘 안 만들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쪽 확실하게 제압하지도 못하고 이 판에 이재명이가 다시 대통령 그만두고 당에 들어와서 당대표 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빤히 알면서 저것들도 이대로 가면 죽는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고 박사님 말씀이 되게 의미가 있고 제가 지난번에 말했는 이 3당 야합의 형태가 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 3당 야합. 지금 이제 공소 취소 문제는 힘들겠구나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는 이제 소위 그 권력지향적 판사들을 이용해서 공소 기각으로 가고 그것도 힘들면은 결국은 과정에서 소위 그 껍데기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빼서 당을 하나 만들어서 소위 그게 이제 소위 의용정당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 나는 뭐 국회의원만 되면 뭐 여야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념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당 야합식으로 합쳐가지고 끌고 갈 가능성도 있다. 제가 세보니까 한 4, 50명 정도. 4, 50 나와요. 그래서 저는 뭐 반반 봐요. 반반이 흩어지는데 그래도 3당 야합도 여의치 않는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헌정당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고 또 그것도 안 되겠다. 그러면은 개헌을 들고 나와서 판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단계들에 항상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기득권 세력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단계별로 국민의힘의 기득권, 소위 제가 말하는 껍데기 이재명의 부역자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원들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이 경우의 수가 다 먹혀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장동혁 체제나 또 자유우파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왜 이게 경우의 수라는 게요. 너무 무시무시한 경우의 수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 탄핵하면서 배신자들을 봤는데 이제는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장동혁하고 막 싸우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막 끌고 돌아가지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돼. 그것도 안 되면 결국 이 기득권자들은 나가요. 나가가지고 소위 명분은 장동혁이 고집도 세고 뭐 이 소위 말하는 그 중도층 확산이 안 되니까 우리가 나가겠다 해가 한동훈을 중심으로 그 소위 제가 말하는 떨거지들이 다 모여. 그럴 수도 우리가 있죠. 정당을 만들어놔. 그러면은 이재명으로 봐서는 야 정청래 얘들보다 얘들이 더 쉬워.
얘들이 더 쉬워. 그러면 권력자는 자기의 사법 리스크라든지 나머지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얘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너가 탈당해서 신당 차려 이게 아니고 이제 배신해서 탈당해서 신당을 차리는 자들은 그냥 이재명의 부역자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한 한 가지만. 네. 슈퍼챗 좀 쏘세요. 슈퍼챗. 아닙니다. 사필기정님, 뿔도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슈퍼챗보다 그 멸콩천사 회원가입 더 좋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회원가입은 다 하신 것 같던데. 네, 멸콩천사 회원가입 아래 문자나 링크로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제가 좀 예, 첨언 박사님. 드리자면, 이제 이걸 이제 이 국민의힘의 그 이 부역자, 배신자, 이런 자들이 막 마음은 굴뚝 같아도 아직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고리가 뭐냐? 이재명 연임 포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워낙 국민적으로 이게 분노가 높아서 이재명 연임을 하기 위한 뭐 개헌이다. 이재명 연임을 하기 위한 무슨 야합이다. 이거는 용서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그러니까 그 김태호가 막 계속 하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연임 포기하면 개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요 마지막 고리를 이재명이 풀어줘야 되거든. 나 진짜 연임 안 할게. 내가 너네들 꼭 그렇게 필요하면 내가 국민들 앞에 직접 공개적으로 약속도 할게. 그거 할까요, 근데? 요걸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거 할 거면은 이재명이 그 난리를 칠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그거 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죠. 자기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소 기각이 이루어져야 돼. 이번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되는지 저는 이제 또 비굴한 굴종의 개역할을 한 판사들이 나올 거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해결되면은 연임은 안 해도 내각제는 갈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가는 종착점은 내 사법 리스크를 풀면서 우리가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3당 야합을 하든 소위 국민의힘에 있는 그러한 기득권 세력들을 껴안든 뭐 이 사람들을 우째했다 가지고는 정 안 되면은 내각제로 가자.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 안에요. 내각제 얘기하는 사람 지금 한동훈 패거리들이나 제가 부역자라고 얘기하는 뭐 중진들 다는 아니지만은 그 중진들 일부는 내각제 수호자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면은 네. 결국은 종착점은 내각제로 간다. 저는 변수가 이쪽에 국민의힘 자유우파에 있는 게 아니고 좌파 유시민을 비롯해서 김민석이나 정청래나 혹은 다른 다음 권력을 갖겠다는 사람들이 변수다. 이렇게 그래요. 저는 보고 있어서 이 1년 사이에 정치적인 변화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질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당대표가 조선일보 얘기 안 듣고 중진들 얘기 안 듣고 장대표가 개혁하겠다고 당협위원장 직접 선거하자 이런 경우도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양쪽에서 막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중심을 잡으려면은 국민의힘이 소위 시대교체, 세대교체를 하두의 그 중심적인 하두를 가열차게 끌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어영부영 타협하잖아요. 하면은 장동혁 대표도 힘들어요. 밀려갈 수 있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힘들어져요. 그래 되면은. 네, 저희가 지금 유시민의 이재명 공격에 따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굵직한 정계 개편 가능성까지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예, 지금 우리 조원희 대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짚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은 이재명이 입장에서는 뭐 연임도 좋다 그러면 하여튼 내 죄만 좀 지워도 나 재판만 안 받게 해달라. 그렇잖아요. 네. 그럼 이게 진짜 핵심고리예요.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과 자유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재명 재판 재개를 핵심고리로 해서 광범위한 반 이재명 전선을 다시 쳐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재판 재개 여론이 훨씬 높거든요. 갈수록 높아지죠. 갈수록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적 그 지지가 있고 대의 명분이 뚜렷한 거예요. 더구나 지금 저것들이 이 이재명 재판 죄지우기 차원에서 뭐 잘 안 되니까 조이대를 탄핵하겠다고 계속 겁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말이 아니지라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세요. 이거는 중도층 국민들도 다수가
아니 조희대가 탄핵받을 무슨 일을 했다고 이것들이 그러지? 라고 생각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일단 이 부정선거 의혹은 특검이 발족됐으니까 일단 그 특검 수사에 맡기고 적어도 앞으로 한 100일 넘게는 180일이잖아요. 맡기고 국민의힘은 이제 진짜 본격적인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고 싸워야 된다. 이때 핵심 고리가 재판제기다. 이렇게 치고 나가면 이 속으로 야합하려고 했던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그 이자들도 이 전선에는 안 설 수가 없으니까. 안 설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시점을 저는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미 10월 3일 개천절인데 자 우리가 부정선거 재선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잖아요. 박사님 말씀대로 특검이 부족하지만은 우리는 특검에 진행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압박을 넣을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공소 기각 문제가 왜 나왔겠어요? 판사들을 급박하는 거예요. 나 이제 공소 취소하던 검찰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공소 취소 안 되니까 공소 기각하겠다고 법을 지금 돌려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은 조희대가 없어져야 돼. 조희대 대법원장이 없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 재판 재개 조희대 탄핵 맞물려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저쪽에서는 내년 돼가지고 어차피 좀 쓰러질 텐데 바깥에서 좀 너가 좀 더 좀 세게 하면 좋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을 가진 유시민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하, 있죠. 그래서 이게 맞춰지는데 제가 10월 3일이라는 얘기는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그런 이제 뭐 물러나라 이랬는데 우리가 이제 현수막을 딱 걸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그러면은 이재명 탄핵이다. 그거를 전국적으로 저희들 현수막을 붙여요. 경고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10월 3일까지 벌어질 일들이 우리가 보면은 경제 문제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가요, 얘들이. 그리고 이쪽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뭔가 자꾸 중진들이 살아남으려고 신당 창당 얘기도 막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올공에 있는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10월 3일을 계기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부정선거에 대한 후퇴가 아니에요. 이제는 국민 전체의 범국민 투쟁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퇴진 운동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럼. 그게 저는 시점을 10월 3일로 둔 게 10월 3일 이후에는 또 국회가 아마 복잡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중진들이 모여가지고 저끼리 뭐 쿵짝쿵짝 또 해. 그것도 소위 말해서 이 중진들이 기득권 지키겠다는 그러한 세력들도 제압을 해야 돼요. 제압을 누가 하겠어요? 국민들이 국민 투쟁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 안에 그 국민들이 100만이 모여가 하는데 거기서 아니 우리가 살아나야 돼. 뭐 기득권을 지키겠다. 그 말 못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제가 아주 주목해서 본 게 법사위에서 우리 신입이죠. 김태규 의원이 거기 법사위에 있는 그 관계자들, 정부 관계자들한테 이재명 재판 재개 안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 그걸 국회에서 정부 관계자한테 질문한 최초의 의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운동과 전선이 더 확장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박사님. 당연하죠. 그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는 뭐 지난번에 파기환송 문제 때문에 조금 마음이 아프고 하지만은 대법원장 1년 남았어요. 이제 재판 재개해야 된다. 대법원장 한마디 하실 때가 됐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뭐 탄핵당하면 어때요? 그런 네. 자랑스럽게 탄핵을 당해도 나는 재판 재개해야 되겠다. 이 한마디가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래 보는 거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보면 장동혁 대표가 뭐 이틀에 한 번 거리로 올림픽 공원에 나갔잖아요. 뭐 거의 매일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거의 안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8.15 올공데이라고 해도 한 20명 정도 나온 게 고작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재판재개 투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면 국회의원들이 안 나올 수가 없죠. 네.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앞으로의 우리 자유파 시민단체와 정당들, 제사회단체와 정당들이 그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는
이런 전략적인 어떤 행보를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10월 3일 날 구체적으로 이제 광화문은 정광훈 목사님 쪽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우리는 숭례문 쪽이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올공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자유파 국민들은 이 종로통을 맡아서 처음부터 막 모여가 하기는 힘들어요. 10월 3일은 전체 연합 집회를 하고 예. 그 다음에 행진을 같이 하자. 10월 3일. 그러면서 자유파 국민이 장동혁 혼자의 생각이 아니다. 이 지금 기득권에 대한 싸움은 소위 그 국민의힘이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10년 암흑의 시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그런데 그 암흑의 시대를 시대 교체를 통해서 바꿔야 되고 그 시대 교체의 핵심은 사람을 바꾸는 거. 세대 교체거든요. 근데 세대 교체를 젊은 사람으로 바꾸는 이게 아니에요. 생각이 올바른 사람으로 그렇죠. 바꿔줘야 되잖아요. 네. 그 과정들이 지금 기득권화에 트러블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뭐 정점식에 가가지고 했던 그 정점식 대단히 잘못한 거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연찬에 오신다. 아, 그러면은 지금 기득권하고 싸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연찬에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참석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잘못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격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지금 바깥에 있는 개혁 세력들한테. 그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이번에는 안 오시는 게 좋다. 그러면 이분을 정치적인 정쟁의 전면으로 나서도록 아무리 자기들이 급해도 그러면 안 되지. 또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연찬에 오는 것도 저는 안 된다 이래 보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게 막 대단한 싸움으로 벌어질 수가 있다. 이게 무슨 저 당의 창당 기념일이라든지 그렇죠. 전당대회라든지 전당 차원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당 대표와 지도부가 정중하게 요청하고 예방을 한다 그래서 모시는 거.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정식 순서에 뭐 축사나 기념사나 이런 거를 하는 것하고 아니 원내대표가 예정에도 없이 쪼르르 가가지고 의원 연찬에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그래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연찬회에 가서 의원들하고 만나서 악수하고 뭐 하는 건데 결국 연찬회라고 하는 게 그냥 모여갖고서 뭐 친목 도모하고 으쌰으쌰하고 이러는 건데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격에 전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그 절차 자체가 원내대표 따위가 가서 뭐 요청을 하고 초청을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일날도 박근혜 대통령이 즉답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좀 생각해 보겠다고 그러고 사실상 거절을 했는데 지금 또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정도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구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재밌는 게 말이에요. 저는 김민석이도 이재명 재판 재개를 속으로는 원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차별을 할 수 안 있으니까. 그러면 어제 그 장동혁 대표 만날 때 뒤에 네. 그 슬로건 딱 서 있잖아. 맞아요. 그 연임 안 하겠다. 네. 재판 재개하겠다.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딱 써 있잖아. 네. 그 뒤에 그 프레카드 뒤에 걸어놓고 저 둘이서 담소를 하더라고. 안 가지. 원래 가면은 브레이크를 저기서 사진 안 바꿔달라고 찍겠다. 해야지. 사진 안 그렇지. 찍겠다 하죠. 아니 네. 브레이크를 바꿔달라고 해야지. 네. 안 그러면은 뭐 다른 장소에서 하자. 만나자지. 네. 그거는 이를테면 저도 집권당의 대표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이자가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김민석의 속마음이다. 지가 직접 이 자기 손에 손으로는 못하니까. 숨을 치기 전에 네. 그냥 알아서 잘 정리되면 좋겠다. 네. 이런 속내가 드러났다고 난 느꼈어요. 저기 나오네. 그런데 김민석은 결국은 막 올 말까지다 저는 이래 보거든요. 그게 이제 이재명의 지지율이 30% 초반으로 떨어지는 순간에 예. 좌파들은 다 딴 생각 가지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 하나로 뭉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의 자당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에서 중진들이 아무도 책임 안 진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국민들 잘 모르시는데 지금의 삼선들이 초선이었어요. 초선. 예, 지금의 그랬죠. 사선들이 재선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삼선과 사선들이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은 저는 이 소위 말하는 보수의 계멸의 상황에서 본인들의 반성을 누군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들이 나서서 뭐 기득권을 지키겠다 하는데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을 모셨다.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절대 참석하시는 순간에 그 참석하는 자체가
오해예요. 소위 기득권 타파를 지금 부르짖고 있는 젊은 층들한테 엄청난 반발이 생긴다. 그것은 고 박사님이나 저나 우리 장 대표님이 통제 안 되는 상황이 온다니까요. 예. 그런 그건 안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원진 대표님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또 혹여나 오해받는 게 우려되기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한의를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